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PCE가 예상치를 부합했음에도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보안, 화장품, 2차 전지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최근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소득 흐름이 불안정한 20대 이하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 감소세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현저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9월 코스피 지수의 등락 범위를 2,600에서 2,800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추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증권의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TO를 이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의 기초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의사수신 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미국장은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또 PCE도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는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네. 8월에도 이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좀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금리나 부분들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견조한 어떤 분위기인데 한국 시장이나 이 부분들은 아직은 불안한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후행적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물가는 점점점 잡혀가는 그런 부분이 좀 되는데. 고용 관련된 또 동향 보고서가 이제 9월 6일 정도 나오는데 고용 지표하고 이제 고용하고 실업 관련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의 요부가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GDP 2분기 실적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현재 3분기 실적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특별한 어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으로 약간 끝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다우존스의 차트를 이제 보고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고점에서 보면은 2-3일 전까지만 해서도 쌍봉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견조하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우존스는 이제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20일 주기 사이클이죠. 물론 9월에 이제 첫 거래일, 9월에 첫 거래일이 남아 있지만은 상승했던 흐름들이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들이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스닥의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흐름들 같은 경우도 견조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는데 나스닥의 흐름들도 지금 이 급락, 그다음에 되돌림, 그다음에 저항 조정, 그리고 위상방향으로 좀 틀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상방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초의 방향성은 상방향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지금 전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어떤 상황이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20일을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힘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 반등과 행보의 승부력이 여기서 제가 위냐 아래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전체 종목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종목으로 보시면은 현재 종목으로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N자로 가려는 어떤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는 박스권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은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중에 여기서 방향성이 좀 나와줄 확률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갔다가 이런 박스권이 더 전개될 확률에 무게를 좀 두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가치지만은 종목별로 순환매가 왕성하게 지금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요. 이제 코스닥의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일 주기 탄생판을 보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9월 같은 경우는 박스권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좀 조정이 있을 거라는 어떤 시각에서 좀 더 약간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20일 주기 사이클 이런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수정을 좀 했고요. 시장의 움직임들을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소폭이지만은 매수를 좀 했고요. 선물이나 포렘도 매도 압박이 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약세의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나름대로는 견조한 9월의 이제 방향성이 조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한번 오늘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2차 전지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어떤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좀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의 양극재에서는 이 포스코 그룹주가 양극재, 음극재 수직 계열을 완벽하게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이런 또는 이제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그룹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어떤 대장주가 포스코 그룹주라고 봅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주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철강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면서 이제 국민 기업으로 성장을 좀 했죠. 근데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에 거의 올인을 좀 합니다. 포스코의 어떤 철광석부터 철강을 생산한 것까지 수직계를 거의 완성을 좀 했는데 포스코는 그룹주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에코프로나 이쪽에 비해서 좀 딸리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대규모 어떤 R&D 투자나 M&A 이쪽으로 해서 커버를 좀 해나가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대장주가 될 수 있고 그 에코프로 BM을 총 생산량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약간 대장주 성격을 앞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장대 양봉이 이제 사실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트로 보면은 지금 거의 70만 원까지 다 됐던 주가가 오랜 동안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약간 투매도 모습에서 20만 원권이 거의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넥라인점을 찾아보면은 넥라인 하단선, 상단선, 넥라인이 이 정도 가겠죠. 약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점에서 약 50% 된 점이 넥라인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은 매수가 아니고 장중 조정이나 오장 정가상에 색실한 매분이 나와주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머지 이제 포스코 그룹주 쪽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워낙 오늘 이쪽에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서 빠져나와서 좀 차리온 업체,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이 좀 있죠. 이 종목군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경영권 분쟁이나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2차전 리튬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군산에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스하고 합작을 해서 리튬을 좀 생산하는 어떤 공장을 좀 착공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여기서 한 달 동안 거의 매집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에서 이번에 이제 돌파를 좀 해줬기 때문에 좀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넥라인점이 여기 아니면은 거의 이 정도 잡혀주죠. 4,800원 정도 좀 잡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1,800원에서 보면은 좀 상당 부분 탄력 있게 약간 움직여 주시죠. 그래서 뭐 4,000원 정도로만 보셔도 미니멈 보셔도 거의 저점에서 더블이 나오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조정이 되면은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이쪽 부분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쪽 한번 뭐 관심 있는 부분들 보시면은 자 엔캠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뭐 그다음에 뭐 강원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죠. 뭐 금양 유명한 금양 이런 쪽에 어떤 좀 끼가 있는 또 EM 플러스도 약간 끼가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현재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좀 하리라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은 거의 2차 전지주의 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 아닌 현재 2차 전지 쪽 한번 보면은 현재 뭐 TCC 스틸도 사마 알루미늄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CC 스테일도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CC 스테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현재 캔을 만드는 원료 이게 니켈 도금 강판이 필수로 쓰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84,000원에서 거의
더블 가까이 조정을 보였던 그런 부분이죠. 8만 원, 9만 원이면은 거의 3만 원까지 빠졌으면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빠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도 바닥권에서 거의 쌍바닥 가까이 20일 동안 매집,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 그다음에 조정,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TC 스틸 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그에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은 사마 알루미늄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마 알루미늄도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양극 알루미늄 박, 동박, 양극을 만드는 소재, 이 부분들을 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보시면은 오늘 뭐 이 화장품 쪽도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약간 세력 성향 뭐 끼가 있는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나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상승과 조정, 20일 주기 사이클, 그리고 첫 번째 대량 거래 터졌죠. 하루나 이틀 뭐 조정을 보이면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지금 장중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이제 보시면은 센즈랩 등이 약간 눈에 띕니다. 센즈랩 한번 섹타주로 이제 보시면은 딥페이커 관련된 종목이 거의 이제 대세를 좀 차지하고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쪽 관련된 종목군으로 자주 언급드린 부분들이 센즈랩 부분들이 가장 돋보이는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에 움직임 종목군들은 시읒박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웍스, 이런 AI 쪽과 연관이 되는 종목군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관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센즈랩,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랩, 그 다음에 한싹,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은 이쪽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미 증시의 휴장을 앞두고 오늘은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2차 전지와 보안 쪽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화장품 관련입니다. 오늘 시장에 오랜만에 이 화장품주가 올라왔는데요. 최근 버핏의 울타뷰티 매수가 있었던 가운데 이 화장품 주들의 2분기 실적은 사실 예상치를 좀 하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ESS 올라왔습니다. 국내는 최근에 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좀 악재가 터지면서 배터리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미국 ESS 시장은 반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은 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뭐 오늘 시장에 좀 호재와 악재들이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일단 하나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화장품주가 이제 올랐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부분들의 이제 내용 잠깐 보시면은
워렌 버핏이 이제 화장품주에 이제 투자를 좀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만은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해당이 되는 울타뷰티라는 업체에 투자를 했다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보고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기대치만치 좋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된다. 그렇지만은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보셔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이 K한류, 한류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나 바이오보다 직간접적으로 영역이기 때문에 더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K한류를 주도하는 부분들은 상징은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부분들이 거의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흐름들, 중국의 한류 바람이 불었을 때 가장 어떤 상징적인 종목 어떤 섹터가 화장품주였습니다. 화장품주가 유일하게 유독 올랐던 거고, 지금은 조금 다르게 식품주 쪽이나 이쪽에 어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화장품주도 이러한 어떤 흐름에 같이 동조를 좀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실리콘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실리콘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역직구 플랫폼,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어떤 그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어떤 플랫폼의 어떤 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직구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다른 섹터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런칭을 하면서 어떤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커머스 쪽으로 가장 완벽한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이중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서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약간 대장주는 실리콘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ESG 시장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ESG 시장의 미국 시장에 굉장히 커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도 2차 전지 이쪽 ESG 시장에 계속해서 도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ESS는 전력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태양광이나 풍력 요거를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배경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커질수록 어떤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ES 저장 장치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만드는 원리는 같습니다. 보통 LFP 배터리 시스템을 보통 장착을 많이 하는데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특징주로서 가끔 계속해서 언급을 들었던 종목이 SK 이터닉스입니다. 요것만 빼면은 SK 하이닉스 하면은 이제 비슷하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대기업의 어떤 후광 효과, 이걸 이제 절대적으로 무시를 못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물론 에너지에 대한 어떤 설비, 설치, 운영 이 모든 것들을 다 SK 이터닉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분할 변경 상장한 이후로 굉장히 지금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27,000원에서 역 N자로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탄생 파동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록 약세지만은 2차 전지의 어떤 순환매가 2차 전지의 순환매가 ESS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SK 이터닉스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로보택시 급증에 운전사들 비상, 일자리 뺏긴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현재 바이두의 자율주행 공유 플랫폼 아폴로고는 실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우한 지역 양자강 중류에 있는 어떤 위치에 교통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지역이죠. 여기에 5G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로보택시를 이용할 때는 현재 보시면 10위안 약 2,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일반 운전사가 운전할 때는 20위안 부분이 되죠. 거의 한 더블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운전사의 입장에서는 직업을 뺏기는 부분이죠. 비단 요거는 하나의 출발이 되는데 중국 각지에 이런 시스템이 이제 보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물론 이게 뭐 시장이 확대되려면 3년, 5년, 10년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지만 벌써 자율주행이 대세가 서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지금 이 반도체주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HBM 특히 이제 HBM이 위주였던 부분들이 AI의 어떤 상징인 엔비디아 상징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드웨어에서 제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점점 바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된 종목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SOS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레이저를 이용한 현재 빛을 이용한 거죠. 라이다 센서를 이제 개발을 좀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훈아나텍과 같이 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이 좀 해당이 됩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신규 상장 이후로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은 서서히 올라와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의 가장 큰 핵심은 인식 센서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인공지능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인식 센서 그리고 새롭게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카메라가 아닌 라이다 쪽의 성장성 이게 높게 본다면은 SOS랩의 어떤 성장성을 높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SOS랩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떴던 궁극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중국 CATL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중국 제1의 배터리 기업입니다. 2위 기업이 이제 BYD, 물론 전기차도 생산하는 업체인데 CATL을 미국이 블랙리스트를 지정을 한다 한 뜻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도 이제 아예 뭐냐면은 관세로 안 된다. 관세까지 안 되고 아예 미국에선 사용을 못하게 한다. 뭐 그런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원격 접속이나 제어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왜냐면은 이게 배터리 이제 BMS가 있죠. 무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백도어를 설치를 했을 거다. 뭐 이런 어떤 의심도 되죠. 근데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CATL의 어떤 그를 장착을 아예 금지하는, 아예 뭐 관세고 뭐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시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당연히 한국 배터리 기업이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도 전기차가 이제 포비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들의 캐즘 현상 이걸 극복하면서 2차 상승을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과 함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하반기의 대세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에 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테마가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떤 테마 골라주셨을까요? 네, 2차 전지 쪽 골라봤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그 압도적인 아주 상승의 테마는 2차 전지 쪽에 좀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비록 이제 양극 뭐 리튬이나 뭐 그런 쪽에서 발생이 됐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2차 전지 이제 제조하는 업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양극재 종목 위주로 리튬 관련된 종목 위주로만 상승을 해줬는데 셀 제조 업체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들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차 전지 쪽의 어떤 성장성을 높게 봐야 되는데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좀 상당히 강하죠. 중국의 CATL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된다. 아예 중국의 배터리는 아예 미국에 사용을 못하게 한다. 보안 이슈 뭐 이런 것까지 들고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쪽에 르네상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2차 전지 쪽을 만드는 업체 글로벌 점유율 동향을 보면은 CATL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36%가 차지하고 있죠. 비아데가 15%,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14%밖에 안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등, 뭐 2등 다툰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적습니다. 물론 중국을 제외한 지역으로 보면은 상당히 올라가지만은 이런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파나소닉 그리고 SK온, SDI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 거의 중국 기업을 빼고는 거의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 쪽의 시장에서는 CATL이 아예 퇴출이 될 위기가 있겠죠. 물론 이제 비아디는 살아남지만은 결국은 LG 에너지솔루션, SK온, 그다음에 SDI의 천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2차 전지의 핵심 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은 음극재, 리튬은 원재료죠. 삼원계, 양극재가 만들 수 있는 원재료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적절히 이제 섞는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은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회를 할 것이냐 또는 다각화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수입 다변화,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삼원계 배터리 방식,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리튬 이온을 만드는 거죠. 물론 현재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하는 것은 현재 인산하고 철을 섞어서 싼 방식 LFP 배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점 증가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점점점 리튬 인산 처리 방식이 시장을 거의 이제 잠식을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추격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해나가고 있는 것이 좀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LFP 배터리를 제외하고 삼원계 배터리를 보면은 제일 비중이 많은 것이 지금 원가 구조를 보면은 양극재죠. 양극재. 그 다음에 노임 단가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중에서 리튬이 또 차지한 비율이 굉장히 원가 차지한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전지는 리튬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어떤 구조를 말하고 양극재 위주로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부수조는 리튬, 니켈, 현재 코발트, 망간 위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2차 전지하면 무조건 리튬이다 이렇게 많이 좀 약간 오해를 해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만 거의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BMS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화재 뭐 이런 것 때문에 셀 완성차 어떤 기술 이게 갑자기 부상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에 미국 공장 건설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원, 그다음에 삼성 SDI 이 어떤 3사가 거의 제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CAT를 어떤 시장을 대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BMS 관련된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2차 전지였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리튬을 중심으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테마를 중심으로 또 나도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뭐 2개 종목이 네. 있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 거는 뭐 중국 제외해서 전기차 시장을 제외해서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위. 그다음에 중국을 제외하면은 CATL과 거의 쌍벽을 좀 이룹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효과가 있는데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은 거의 막상막하가 좀 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허에 대한 BMS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막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100조에 가까운 굉장히 무거운 거에서 불구하고 거의 떡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리치 종목으로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보면은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가장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7년을 목표로 좀 양산화를 좀 해주고 있죠. 좀 더 뭐 당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가 가면은 현재 뭐 2025년이 되면은 벌써 2년밖에 남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션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2개의 종목군들 2개가 특징주로 약간 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2위라고 하니까요. 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삼성 SDI는 최근에 미 GM사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종목 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두 종목 중에 한 가지 못 고를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예.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골랐던 것은 뭐 팁을 드렸다시피 일단 제1의 시장을 좀 가지고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최대 배터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특허만 해서도 4만 개. 그다음에 BMS 특허만 해서도 12,3천 개 중에서 40%를 점유를 하는 그런 압도적인 특허 방어 전략을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허 침해를 했다면 계속 특허 소송을 걸으면서 제재를 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그 성장성이 거의 독보적인 넘사벽인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쪽 관련된 뭐 특허 뭐 보더라도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다. 앞으로 4680 배터리 건식 소재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전고체 등 이런 쪽에서도 막강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가 거의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해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LG 에너지션의 독보적인 천하가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미국 증시와 다르게 국내 증시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자, 그럼에도 우리 또 살아가야 하니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에코앤드림입니다. 네. 예, 자 에코앤드림을 골랐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 요것도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건데 약간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뭐냐면 핵심적인 뭐냐면은 전구체를 제조를 하고 있다 하는 건데 전구체가 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구체란 것은 이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망간 이제 이 삼원계인데 여기다가 리튬을 이제 섞으면은 이렇게 이제 2차 전지가 되는 거죠. 물론 양극, 음극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를 만들 때 필요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는 그런 부분이 전구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 섞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섞는 것도 기술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제 중국에서 거의 어떤 이 수집계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게 전구체를 만듭니다. 그럼 생산은 한국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산일까 한국산일까요? 한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원재료를 만들어서 중간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구체의 국산율은 18%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좀 좋을 거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원래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어떤 그룹 그러니까 촉매 제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뭐 일산화탄소나 질소 화합물 이걸 넣어서 촉매를 해서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각종 엔진 또는 선박 엔진 여기에 다는 어떤 그런 건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또 이에 관련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가 약간 이 전구체 쪽으로 현재 방향을 좀 틀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구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는 거라고 했죠. 섞고 이거를 수입을 해다가 리튬하고 섞어서 이렇게 셀 업체에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구체 내주화를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LM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재화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재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에코앤드림의 어떤 그 전구체를 그 수입을 해다가 또는 외국서 수입을 해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의 어떤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구체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수입에다가 만들면 제품화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산이 되는 거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이쪽 관련된 기술은 간단히 보면은 소위경, 대위경, 이 전구체 크기 제어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을 좀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쪽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의 전구체 포트폴리오, 고밀도 NCM, 그다음에 니켈 초고함량 NCM, 그다음에 코발트 프리 MN 이런 전구체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어떤 전구체 생산 능력을 굉장히 확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구체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현재 2차 전지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또 어마어마하게 반대로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오랜 동안 조정을 보이는데 삼각 수렴형을 보이고 이제 다시 한번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고개를 드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을 우리가 잘 보자. 그리고 가격 전략 부분들은 3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좀 해야 되고요. 넥라인점이 약 5만 원 정도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5만 원 또는 6만 원 선, 5만 원 선의 어떤 그 부분의 목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나도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화장품 ESS 자율주행 2차 전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토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머니 종목은 에코앤드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저희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의사소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